제발, 오늘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적인 애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희미한 그림자와 함께 남성용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정장 라벨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던 그날, 순자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몸으로 시골집을 지키며 살아온 순자였지만 요즘 들어 장남 철수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40이 넘어서야 겨우 장가를 간 철수가 이제는 50살이 되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옷장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한복을 입으며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은 또렷한 눈빛, 곧은 어깨선이 옛날 시집 올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고, 늙기도 했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왜 이렇게 철수가 걱정될까요? 철수야, 엄마가 내일 올라간다.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네, 어머니. 와주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식의 마음은 다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할까? 순자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마음을 달래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시외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 중에서도 장남 철수는 유독 걱정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거든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순자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저런 게 부부지.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수와 지영도 저렇게 다정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서로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겠지. 순자는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도 철수는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어요. 며느리 지영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손주 민준이는 할머니를 피하기 바빴죠. 뭔가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거든요. 버스가 서울 외곽에 접어들면서 순자의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도시 생활의 팍팍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 수많은 집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철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들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철수야, 많이 마른 것 같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순자의 물음에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철수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항상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옷차림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정장은 깔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구두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철수였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철수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은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택시 창문 밖을 바라보는 철수의 옆모습에서 순자는 깊은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았는데도 차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니? 우리 손주는?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는 회사 일로 바쁘고 민준이는 학원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예요.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지만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불안한 떨림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조경과 관리사무소, 그리고 놀이터까지. 겉보기에는 살기 좋은 곳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시용 모델하우스처럼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가족 사진도 몇 장 없었고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집 안 공기였어요. 뭔가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니 철수와 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며느리가 정리를 참 잘하는구나. 순자가 말하자 철수는 네, 지영이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지영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순자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마치 남남처럼 격식을 차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집 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소파는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사람이 앉은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는 집이라면 있을 법한 생활의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인스턴트 식품과 도시락만 가득했습니다. 반찬통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철수야, 집에서 밥은 해먹니? 순자가 물어보자 철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지영이가 바빠서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무슨 가정인가 싶었거든요. 집다운 집이 아니라 마치 여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 지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지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도 어딘지 모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감시하듯 순자를 바라보는 듯 했거든요. 며느리의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해진 것 같았어요. 비싼 명품 가방에 액세서리까지 뭔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가족들 사이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철수와 지영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라고 해봐야 밥 더 드세요, 물 좀 따라주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나는 수저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어요. 손주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는 할머니에게 인사는 했지만 금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안기곤 했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와 좀 이야기하자. 순자가 부르자 지영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그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이 집에는 사랑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 명의 남남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 습관대로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골에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던 버릇이 도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철수와 지영, 그리고 민준이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집 안에서 순자 혼자만 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맴돌던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이상해. 순자는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양말만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차가웠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라 집 안은 어스름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다 보니 문득 어젯밤 철수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먹을 때 철수가 자꾸 위층을 쳐다보던 모습, 지영이 뭔가를 경계하듯 순자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민준이의 어두운 표정까지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정신이 맑아졌어요. 시간이 흘러 7시가 되자 철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다.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세면장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된 토스트와 우유로 해결했습니다. 지영은 회사에 일찍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 가야 해서요. 점심은 철수가 같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쁘게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도 학교에 가고 나니 집에는 순자와 철수만 남았어요. 철수야, 너도 회사 안 가니? 순자가 물어보자 철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택근무라서 집에서 일해요.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에서 또다시 거짓말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철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순자는 혼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하면서 순자는 집 안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를 보니 쓰레기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생활 쓰레기가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선한 채소나 반찬이 전혀 없고
인스턴트 식품과 간편식만 가득했거든요. 정말 이상한 집이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순자는 빨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는 늘 하루 걸러 하루씩 빨래를 했던 습관 때문이었죠.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나서 건조대를 찾아봤는데 베란다에는 공간이 부족해 보였어요. 철수야, 빨래 넣을 곳이 어디 있니? 순자가 철수 방 문을 두드리며 물어봤습니다. 아, 어머니. 옥상에 빨래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로 맨 위층에 올라가시면 돼요. 철수의 대답은 평소보다 빨랐어요. 마치 서둘러 대답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순자는 젖은 빨래를 바구니에 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탁 트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반겨주었어요. 아, 공기가 좋구나. 순자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거든요. 옥상 한쪽에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굳게 잠겨 있는 옥탑방을 보니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순자는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 옥탑방 쪽을 바라봤어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순자는 옥상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옥탑방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이 우는 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죠.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틀림없었거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옥탑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확실히 잠겨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순자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어요. 그러자 더욱 선명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죠.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옥탑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여자가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을 뿐이었죠. 분명히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울고 있었어요. 순자는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집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혹시 철수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중간중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철수에게 말해야 하나.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이 일을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옥탑방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여자의 절망적인 목소리, 그리고 오늘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애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순자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옥탑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일이 철수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에서 들은 그 울음소리 때문에 순자는 점심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여자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제발, 오늘만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애원하는 듯한 톤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도대체 옥탑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철수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지만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발걸음 소리나 물건 뒤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거든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철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더욱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다. 너는? 저도 조금 전에 먹었어요.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건성이었어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옥탑방 열쇠는 어디 있니? 거기선 소리가 들리더라. 그 순간 철수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요? 무슨 소리 말씀이세요? 철수는 일부러 태어난 척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떨림이 역력히 느껴졌어요. 순자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아까 빨래 널러 올라갔는데 옥탑방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혹시 거기 누가 있는 거 아니니?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철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철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자가 아는 바로는 철수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담배 좀 피워도 될까요? 철수가 물어보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철수는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서 라이터질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 쪽으로 따라가며 아들을 지켜봤어요. 철수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는 모습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신경질적인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예민해 보였거든요. 철수야, 정말 괜찮은 거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창고예요.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창고라고? 그럼 왜 문이 잠겨 있는 거니? 그리고 창고에서 왜 사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순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계속 머뭇거렸어요. 아마 바람 소리였을 거예요. 옥상이라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리고 문은 안전상 잠가 놓은 거예요. 철수의 변명은 억지스러웠어요. 순자는 수십 년간 아들을 키워온 경험으로 철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문득 아까 옥탑방 문틈으로 본 것이 떠올랐어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옷가지 같은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장 같았어요. 철수야, 혹시 옥탑방에 옷가지 같은 거 보관하고 있니? 순자가 물어보자 철수는 또다시 당황했어요.
담배재를 떨어뜨리면서 네, 옛날 옷들 좀 넣어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더욱 자세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문틈으로 본 그 정장에는 뭔가 라벨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얀색 라벨이었는데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 분명히 뭔가 적혀 있었어.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철수가 승진했을 때 맞춤 정장을 맞춰 입었던 기억이었죠. 그때 철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정장 안쪽 라벨에는 철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설마.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까 본 그 정장이 철수 것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철수의 정장이 옥탑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거기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이 돌아갔습니다. 혹시 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옥탑방에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며느리 지영이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 철수가 그럴 리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상한 행동들, 가족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오늘 들은 그 울음소리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마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철수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순자가 부르자 철수는 마지못해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소파에 앉는 것도 어색해했고 계속 시계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철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어디 가는데? 회사 일로 잠깐. 금방 돌아올게요. 철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도망가려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철수야, 엄마랑 좀 더 이야기하고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저녁에 와서 천천히 얘기해요.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들은 울음소리, 철수의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맞춤 정장 라벨까지 모든 게 뭔가 큰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철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도 철수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어디 갔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네. 순자의 대답에 지영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일이요? 이상하네요. 오늘은 회사에 안 간다고 했는데. 지영의 말을 듣고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재택근무도 거짓말, 회사 일로 나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점점 더 큰 의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야 돌아왔어요. 지영도 평소보다 더 바쁘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 혼자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죠. 그동안 순자는 계속 옥상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철수가 늦게 들어왔을 때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성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얼굴에서 피로함보다는 불안함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영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이상한 소리 같은 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니?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위아래층 소음 때문에 신경 쓰일 때가 있어서요. 지영의 설명은 어딘지 어색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지영도 옥탑방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순자를 떠보는 건 아닐까요? 셋째 날 오후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도 학원에 간 상황이라 집에는 순자 혼자뿐이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일 전과 똑같이 옥탑방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무도 없는 건가? 순자는 실망하며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옥탑방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소리였어요. 순자는 재빨리 문 앞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선명해지면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아내에게 다 말하겠다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3일 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내에게 다 말하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때가 되면.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수십 년간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를 순자가 못 알아들을 리 없었거든요. 철수가 정말 거기 있구나.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옥탑방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그것도 아내 몰래 말이죠.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철수의 목소리에도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집 옥상에 여자를 숨겨두고 말이죠.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옥탑방에서 멀어져 나온 순자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우리 철수가 이럴 줄이야.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왜 철수는 여자를 옥탑방에 숨겨두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피운다면 호텔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지 이렇게 집 옥상에 숨겨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의 말투도 단순한 불륜 관계로 보기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내에게 다 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불륜 관계라면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지 아내에게 털어놓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자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철수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철수가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숨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철수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감정도 단순한 피해자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마치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확실한 건 아들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의 차가운 태도, 민준이의 어두운 표정, 그리고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까지 모든 게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자 순자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손주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순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옥탑방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지금은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민준아, 학원 재미있었니? 네, 할머니. 민준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대답은 해주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지영이 돌아왔을 때 순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지영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영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순자에게는 탐색적으로 들렸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다. 순자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밀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까요? 그 이튿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탓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 들었던 대화가 맴돌았어요. 철수와 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눈 의미심장한 말들이 퍼즐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서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철수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지영이 가장 큰 피해자일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철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다. 철수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들의 표정이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일찍 나가니? 네,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요.
철수의 대답을 들으며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거짓말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들의 거짓말이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철수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간 후 지영도 일어났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순자는 일부러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이도 학교에 가고 나자 집에는 순자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이때다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영은 화장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거울 속에서 지영과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옥상방에 누가 있는 건 아니니? 그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딱 멈춘 거예요. 거울을 통해 보이는 지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옥상방이요? 지영이 천천히 돌아서며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반응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아니라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빨래 널러 올라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보통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야 눈치채셨군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야 눈치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지영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뭘 눈치챘다는 거니? 순자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지영은 화장대에서 완전히 돌아서며 순자를 직시했어요. 지영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서늘한 시선만 남아 있었어요. 철수가 숨긴 게 뭔지 저도 다 알아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영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지영아, 그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순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다르다니? 그럼 뭐가 다른 거니? 순자가 물어보자 지영은 잠깐 침묵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되죠. 지영의 말은 단호했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걸까요? 지영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철수가 다른 여자와. 순자가 말하려던 순간 지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지영아, 대체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겠니? 순자가 간절하게 물어보자 지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지영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영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남편의 불륜을 당하고 있는 아내라면 슬퍼하거나 분노해야 정상인데 지영은 오히려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혹시. 순자가 뭔가를 눈치채려는 순간 지영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 회사 가야 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죠.
지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평소보다 훨씬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순자가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지영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영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숨기려고 하다니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순자는 지영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 말은 마치 이 문제가 단순한 불륜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영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지영이 철수를 협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옥탑방의 여자는 정말 철수의 내연녀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일까요? 순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영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순자는 식욕이 없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지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되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지영이 말리든 말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옥탑방의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영과의 대화 이후 순자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오후 3시쯤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철수도 나가고 지영도 회사에 간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민준이도 학원에 있어서 집에는 순자 혼자뿐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옥탑방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과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문이 잠겨 있다면 어떻게든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옥상 문을 열고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옥탑방을 향해 걸어가면서 순자는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과연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옥탑방 앞에 서자 순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문을 열어봐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예상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지? 순자는 과도를 꺼내서 문틈에 대보기도 하고 문고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문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시도해 보니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것 같았어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옥탑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당장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래층에 사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순자 어머니세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순자는 익숙함을 느꼈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당신은? 순자가 물어보려던 그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그 순간 순자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라고? 설마 그 수진이가 아니겠죠? 30년 전 철수와 사귀던 바로 그 수진이 말인가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제야 30년 전의 어린 수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다만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수진이구나.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전 순자의 친정 동네에서 철수와 몰래 사귀던 그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라져서 철수가 한동안 많이 아파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수진아,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30년 만에 왜 이런 곳에서? 순자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마치 말하기 힘든 이야기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철수가 알면. 수진의 말에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철수가 알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수진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보렴.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니? 순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수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빨리 숨으세요. 철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철수와 직접 대면해서 모든 걸 명확히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야, 수진아.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분명히 하자.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불안해했지만 순자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 옥탑방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철수가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와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순자가 아들을 부르자 철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단순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걸요. 철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수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순자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진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사실, 저와 철수는 수진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철수가 급하게 막았어요. 수진아, 안 돼. 아직. 철수의 반응을 보니 정말로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옥탑방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만난 수진, 당황하는 철수,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순자.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곧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옥탑방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순자는 아들과 수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연인 사이의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엄마한테 정말로 모든 걸 말해야겠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혼란과 의심,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것도, 며느리의 차가운 경고도, 그리고 이 이상한 상황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야,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30년 전 철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첫사랑을 집 옥상에 숨겨두고 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하지만 철수가 재빨리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말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목숨을 건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철수야, 지금이 뭘 숨길 때냐? 엄마는 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다. 30년 만에 나타난 옛 여자친구와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으니 말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바람? 수진이 놀란 듯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걸까요?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철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제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여자는. 철수가 말을 시작하려던 그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철수만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순자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30년간 품고 살았던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순자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철수의 연인이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동생이에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동생? 무슨 소리야? 우리 철수 동생은 딸 둘뿐인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의 일들, 그리고 그 후에 들었던 이상한 소문들 말이에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실 이 여자는 제 친동생입니다. 순자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친동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소리냐? 동생이라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숙함, 그리고 철수와 닮은 듯한 느낌 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 몇 년 후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수진은 철수의 이복 동생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셈이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철수 오빠의 이복 동생이고 어머니의 의붓딸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철수와 사귀던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의붓딸이었다니요. 그리고 철수의 이복 동생이었다니요. 그럼 30년 전에는 순자가 간신히 물어봤어요. 그때는 둘이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서로가 남매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냥 연인으로 만났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후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철수와 수진이 연인 사이였는데 나중에 서로가 남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군요. 그래서 갑자기 헤어진 거였고, 그래서 철수가 그렇게 아파했던 거였군요. 그럼 지금은? 순자가 물어보려던 순간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혼자 살기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철수의 말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알게 됐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빌미로 철수 오빠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영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철수가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왜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협박이라니. 뭘로 협박한 거냐? 순자가 물어보자 철수는 더욱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엄마가 무너질까 봐요. 그래서 지영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조종하면서 집안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이런 비밀을 이용해서 아들을 협박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서 숨긴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철수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왜 진작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런 걸 혼자 짊어지고. 철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이런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 철수의 마음을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의붓딸이었던 이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수진아. 순자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족의 품을 그리워했던 외로움이 그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순자는 수진을 꼭 껴안았어요. 처음에는 수진이 몸을 경직시켰지만 순자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수진은 흐느껴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되어서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가 더 걱정되었어요.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니? 철수는 그런 어머니와 수진의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 잘못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온통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야, 일어나거라.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철수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모르고 사귄 걸 뭐라 하겠니? 그리고 동생을 보살피려던 마음이 잘못된 거냐? 순자의 말에 철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영이가 이 일로 저를 협박했을 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는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며느리 지영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현명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교활한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협박으로 집안의 재산과 주도권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내 곁으로 오너라, 수진아. 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의 손이 차갑고 거칠어져 있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내가 누구 딸이든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우리 가족이야. 수진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가족의 품이었어요.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지영이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제 지영과 마지막 대면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내려가자.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 옥탑방에서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지영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은 세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특히 순자와 수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설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지영아. 이제 모든 걸 알았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72세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누구인지도 내가 철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다 알았어. 지영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예전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철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연애했던 거 말이에요. 지영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을 가지고 평생 협박할 생각이었니? 그것도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고. 지영은 비웃었어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듯 목소리에 도끼를 담았습니다. 재산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그리고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며느리?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철수가 나서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아, 잘 들어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거짓 위에 세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짓들을 보니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 뭐라고요? 이혼하자는 얘기예요? 지영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이미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철수가 결정할 일이지만 난 더 이상 내 협박을 용납하지 않겠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 거다. 내 딸로서 말이야.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협박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알려줘도 상관없어. 순자가 잘라 말했어요. 숨기고 거짓말하며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 이제는 내가 이 가족을 지키겠다.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요. 라는 말을 남기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시간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드디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낸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순자는 저녁마다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30년간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순자의 마음에는 오히려 무거웠던 짐이 벗겨진 듯한 홀가분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시간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